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입니다. 오늘도 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정부는 분뇨 정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는 축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4만여 무허가 축사 농가 중 90% 이상에 맞게 축사를 정비하는 이행계획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는데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 오늘은 관련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 무허가로 지어진 축사와 관련돼서는 전부터 이야기가 좀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분뇨처리시설과 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축사의 경우 사용 중지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나선 바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 3월 25일부터 폐쇄 명령, 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그럼 시행이 되지 않은 건가요? 네. 농가의 준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농협과 축산단체 등에서 법 적용 시점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마감한 이행계획서 역시 그 일부인데요. 이행계획서를 낸 무허가 축사 농가들은 1년 또는 1년 이상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법에 맞게 축사를 개조해야 합니다. 네. 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이 축산 농가들은 이행 계획서를 내놨고, 자, 각자 부여받은 이행 기간에 맞춰서 법에 맞게 축사를 개조해야 하는데요. 앞서서도 좀 살펴봤는데 이행 계획서 이 제출한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인 45,950개 농가 가운데 93.2%인 42,845개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나는 법에 맞춰서 축사를 개조하겠다, 정비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건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비율이? 네,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입니다. 모두 100% 제출했고요. 세 지역은 각각 4가구, 20가구, 96가구가 간소화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접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 광원이 99.7%, 전남이 99.2%, 충북이 99.1% 등으로 99%대의 높은 이행계획서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정말 99% 높은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보다 접수율이 좀 낮은 지역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경기는 90.8%, 경남은 90.4%를 보였고요. 울산이 88.5%, 광주가 84.2%의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지역별로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접수율이 낮은 그 비율조차도 80%가 훌쩍 넘은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초반부터는 사실 반응이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행계획서 제출은 저조했습니다. 사실 축산 농가들도 그렇게 협조적이지도 않았고요. 근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행계획서 제출 비율이 90%를 넘을 수가 있었을까요? 최종적으로 이행계획서 제출이 90%를 넘어서게 된 것은 정부와 농협, 축산단체, 농가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들은 축산업을 이어가기 위해 적법화를 하려고 해도 절차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농협과 축산단체들은 이를 정부에 전달하며 소통을 담당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 높은 이행계획서 제출률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숨은 노력들이 좀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합니다.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지난 9월 28일부터 가산해 부연하게 됐는데요.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잠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행계획서 제출은 일단 마감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 축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해당 10% 농가는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적법화를 위한 1년여간의 이행기간도 당연히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자, 이행 계획서 제출을 지난달 27일까지 받았고, 이때 제출하지 않은 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적법화를 위한 1년여간의 이행 기간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외에 이게 다른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기간 유예를 주장하는 축산농가와 단체의 요구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과 추가 경감으로 축산농가의 비용을 절감하고 농지 내의 축사는 지목 변경 없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산지 전용 허용, 수변구역 마련 및 부분 적법화 지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건축 면적 제외, 행정 절차 간소화 정도 이뤄졌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그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도래했고요. 이 적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가축 분뇨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9월 27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데, 이 이행 기간도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1년 동안 가능할까요? 이행기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아직 건폐율 등 실질적인 걸림돌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농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행계획서 제출 비율이 높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만한 건 아닌 게 또 넘어야 할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행 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적법하도록 새롭게 설계한 뒤에 증축, 개축을 마무리 지어야 하고요. 필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규모를 축소시켜 농장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또 폐수 처리 시설 확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들을 유예기간이 1년 내에 완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뭐 농가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니까 참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또 현행 가축분유법이 건축법, 수도법 등 20여 개 법률과 뒤엉켜 있어 사실상 일선 농가가 적법화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뭐죠? 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5호 이상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생활 변경이 필요한 지역과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한강과 낙동강, 연산강 등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수변구역 등으로부터 300에서 500m 반경 밑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포함됩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92%가 이러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포함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무허가 축사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있을 때 증축이나 개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축사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거군요. 아, 그런 경우는 정말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폐율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건축법상 건폐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해석에 따라 필지 용지에 걸쳐 있는 축사의 경우 축사가 포함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만 계산해서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았음에도 불법 축사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 아닌데도 지자체 해석에 따라서 불법으로 규정되는 그런 축사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법적인 부분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까? 네, 건축법도 살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2,000제곱미터, 약 605평의 건축물은 대지를 비롯해 도로가 접하는 단면이 4m 이상, 도로폭은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현재 4m 이내의 진입로만 확보하고 있는 2,000제곱미터 규모의 축소의 경우에는 길을 아예 새로 내야 됩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실제로 양주 지역의 한 농가는 건폐율 40%의 기준인 지역에 축사가 위치해 있는데요. 측량 결과 41%로 1%를 초과했습니다. 초과분도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지만 그 도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고요. 하지만 기능이 상실된 도로에 매입이 불가하면 건축법에 맞춰 멀쩡한 축사의 일부를 철거해야 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융통성 없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뭔가 억울하게 이렇게 불법으로 적용받는 그런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있습니까?
네, 천안 지역의 한 농가는 학교 외관선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2년 전 급식시설과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학교의 외관선이 확장됐고, 그 때문에 농가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해당 농가는 이게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불법 축사로 또 규정이 돼서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된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되거나 해결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눈 부분만이 문제가 아닌데요. 군사보호구역,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학교 정화구역 등 입지 제한 지역에 포함된 축산농가의 경우 즉시 전체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네. 이게 불법인지 몰랐던 농가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앞서 살펴본 예처럼 타의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이 된 그런 축사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업계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축산업계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네, 축산업계에서는 환경오염 개선이 개정안의 핵심인 만큼 그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폐율, 검축법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의 전반을 되짚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법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행 기간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겠군요. 네, 축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최소 1년 이상의 이행계획 기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형평성 문제 없이 충분한 적법화 추진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다 각기 다르게 부여가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나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230여 개 지자체별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차이가 날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지 14일 만에 해당 농가를 다 평가할 수도 없고요. 충분한 이행기간 없이는 적법화를 위한 실천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각 지자체가 14일 안에 평가를 마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워낙 많은 것 같아요. 네, 복합적인 무허가 요인, 각종 법률적 제약, 소관부처의 무관심, 제도 개선의 실효성 등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을 일시에 해소하는 것이 일선 농가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법화를 위한 이행 기간이 1년 이상 일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워낙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니까 이 축산업계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은 또 어떨까요? 정부는 정부대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의 기대 수준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를 신고하면 다 적법화되는 줄 알지만 적법화 요건에 맞는 것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0월 8일에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아, 정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일 텐데요. 모든 축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정책과 또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하겠죠. 자, 워키토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